경고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에 밑줄을 그어보고 또 기사 행간에 또 밑줄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밑줄 그어볼 뉴스는 대통령 오늘 오전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네. 사상 첫 원택트 형식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건 저거 아니겠습니까?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말씀을 최종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낙연 대표가 사면 건의 얘기를 꺼냈다가 한 차례 좀 호되게 예. 홍역을 겪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여당 내에서도 그에 대해서 여당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사면 이전에 전제가 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당사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예. 오늘 대통령의 말씀도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예. 사법적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고 또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이제 사면권이라는 것은 고도의 어떤 통치행위고 통치권을 통해서 사법적 결론을 중단시키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또 전례도 있고요. 예.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사면을 어느 시점에선가는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예. 과연 이제 지금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냐. 이제 막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상황이고 예. 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 감정이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예.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고민을 시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또 여론과 예. 정치권 내의 논의 이런 것들을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원칙적인 입장 정도만 밝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네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예. 이상 그 얘기가 나가기에는 예. 지난 이낙연 대표의 그 한 차례의 예. 사면 공론화를 통해서 확인된 여론이 너무 나쁘다. 예. 이런 결론을 대통령께서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은 이 사면을 꺼내들었던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이낙연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한 거 아니고 예. 본인의 오래된 소신이고 시점을 봐서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점에 건의하겠다. 네. 라는 거여서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냄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데미지를 받았는데 예.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 이 사면이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중대한 문제를 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낙연 대표의 이 체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게 정권 차원에서 사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 네. 라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그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발언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사면 얘기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기사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네. 이낙연 대표가 만났네. 그래서 사면을 여러 차례 얘기했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양측은 다 좀 부정하는 상황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런 보도가 왜 지금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 사면론의 배경이 뭐냐 예. 이런 거를 이제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예. 또 그에 대해서 언론들이 취재하다 보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예. 대통령의 흔히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예. 이분이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의 의견과 또 이낙연 대표 사이를 오가면서 예. 전달한 거 아니냐 메시지를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진 기사들이 나왔는데 정확한 건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네, 네. 만나긴 했으나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
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고, 양정철 씨가 조만간 이제 뭐 미국에 출국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본인은 야인의 위치에서 특별한 지위를 맡지 않겠다.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인구에 회자되지도 말아야죠. 그게 저는 훨씬 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직에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 마치 이게 그림자 권력처럼 여당이나 혹은 정권 내부의 어떤 이슈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건 네. 적절한 처신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양정철 씨가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 한편으로 자꾸 이런 그 정치적 구설에 휘말리는 거는 적절치 않고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손의원 전 의원이 이 양정철 전 원장한테 많이 컸다. 이제 겁나는 게 없구나.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뭐 그런 발언도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근데 이제 신년사에 대통령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나오려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일단 지난번에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밝혔던 대략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도심의 역세권이나 이런데 용적률을 상향해서 예. 좀 고밀도 개발을 하고 또 그 일부를 공공적인 차원에서 예.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예. 그런 형태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예. 식의 윤곽을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대통령께서 뭐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그게 적절한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대강의 그런 어떤 정책 방향, 그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 최대한. 예. 근데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공적인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집값 안정을 포함해서 이제 전월세 안정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주거 안정에 최선을 기하겠다라는 예. 정도의 언급이지 않을까 싶고 조만간 아마 부동산 대책이 한 차례 더 발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예. 양도소득세 뭐 완화하니 인하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오늘 오후에 예. 정부 합동으로 그 양도세 인하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부 합동 발표는 이제 실무선에서의 합동 발표고 예. 그래서 여기서 과감한 공급 대책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나 조만간 아마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텐데 예. 그에 대해서 방향 정도를 예고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날렸고 또 이제 이번 주에 20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문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 관련해서도 뭐 외교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요. 상당 부분 여기에 그 오늘 기자회견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남북미 모두 지난주 이번 주를 전후로 해서 정상들 그 입을 통해서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방향과 메시지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이제 북한이 먼저 미국을 향해서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해라. 우리는 뭐 선대선 강대강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하는 것만큼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미국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막 인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입니다만 과거의 민주당 행정부들에 비해서 이 한반도나 대북 정책의 비중이 좀 높아질 거다. 중간에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를 거치기도 했고 트럼프 행정부 과정에 이 탑다운 방식의 이 대북 그 외교를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이제 바텀업이라는 과정을 더 중시하겠지만 과거의 전략적 인내 시절에 비해서는
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중시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네. 인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네.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국무장관 지명자나 국무부장관 지명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정부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최초에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게 이 운전자론이거든요. 네. 더 이상 이게 이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을 지켜보며 따라가는 그런 소극적 역할이 아니고 예. 운전석에 앉아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지금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기다릴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될 그런 시점이고 그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실험대가 지금 3월로 예정돼 있는 남북합동 군사훈련 이거를 그대로 할 거냐. 예. 만약에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 기간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파탄 상태로 가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외교 전략 하에 혹은 포석 하에 그걸 뒤로 미루고 적극적인 이 대북 대화와 외교에 이 외교의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느냐. 예. 이게 첫 번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박 의원님, 지금 오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네. 반밖에 안 남았는데, 밑줄 한 몇 개 그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잠깐 짧게라도 긁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 이거 볼 때, 지금 보니까 오세훈, 예. 전 서울시장이. 어제 출마 선언하셨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조건 못 떼고 한다고 하는데, 네. 경쟁력이 좀 있겠습니까? 예. 뭐 여론조사로 보면 예.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무엇보다 10년 전에 예.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장을 사퇴했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 서울시장 시대를 결과적으로 열어준 거 아니냐. 이건 예. 원죄론이 있어요. 예. 그 원죄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일 텐데, 뭐 어제 사과도 하고, 예. 그러나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재보궐선거 이 서울시장의 적임자다. 예. 언제 그 서울시장을 업무 파악을 하고 언제 뭘 하겠느냐. 예. 나는 준비된 시장이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예. 반대로 아마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무상급식 논란처럼 무상급식 때 그 논란 때 행동처럼 그렇게 돌출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서울시장이 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무책임한 시정을 시민들이 또 경험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바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당 기간 이런 논란이 예. 그 경선 내부 과정에 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